프롤로그 장례식장의 낯선 여자. 저는 오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어떤 여자를 쫓아낸 겁니다. 장례식장 문 앞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상복도 입지 않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아버지 장례식에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돌아간 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이름은 강태준, 43세. 부산 해운대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만수는 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셨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고 밤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시던 분이었죠. 태준아, 너는 아버지처럼 손에 비린내 묻히지 마라. 공부해서 의사 되거라. 그 말씀 하나로 저는 육수 끝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동생 민재는 회계사가 됐고요.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만수 형님으로 통하는 의리 있고 신용 있는 사업가. 그런 아버지가 작년 11월 23일 시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일부 균열, 일장, 유품 정리.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우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봐. 아버지 통장이 몇 개야? 민재가 서재 서랍에서 통장 5개를 꺼냈습니다. 사업하시니까 여러 개 쓰셨겠지. 하지만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부산은행 잔액 8,200만 원, 신한은행 잔액 1억 2,300만 원, 국민은행 잔액 6,700만 원. 형, 아버지 이렇게 돈이 많았어? 문제는 4번째 통장이었습니다. 농협계좌명 강만수, 잔액 230원. 이건 뭐야? 거의 텅텅 비어 있잖아. 거래 내역을 보니 이 통장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출금 80만 원, 2월 15일 출금 80만 원, 3월 15일 출금 80만 원. 거슬러 올라가 보니 1995년부터 거의 30년간 이 통장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자동이체 아니야? 맞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화면에 표시된 수취인 이름. 박순희. 박순희? 이 사람 누구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장. 어머니의 침묵. 엄마, 박순희가 누구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을 때 어머니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아버지 통장에서 봤어. 3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 어머니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말. 친구분이야. 아버지가 도와주시던. 30년 동안? 그래.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그래, 진짜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어머니는 밥상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뭔가 있어. 확실히. 3장. 첫 번째 단서.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책장 뒤편 오래된 박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했죠. 박스를 열자 낡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렸을 적의 저와 민재. 그런데 사진 덤이 가장 밑바닥에서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95년 여름 해운대 백사장. 사진 속 아버지는 27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배가 불룩한 것으로 보아 임신 7,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와 지은 1995.7, 15.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지은이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 설마 사장, 두 번째 통장.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더 꼼꼼하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아래, 이중 바닥으로 숨겨진 공간. 거기에는 또 다른 통장 하나와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통장 계좌명 박순이, 잔액 4,300만 원. 이게 뭐야? 수첩을 열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백록에 가까웠습니다. 1994년 10월 3일. 오늘 순이를 처음 봤다. 자갈치 시장 생선가게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자. 눈이 슬퍼 보였다. 1994년 11월 12일. 순이에게 생선을 조금 싸게 주었다. 혼자 딸을 키운다고 했다. 남편은 사채비 때문에 도망갔다고. 1995년 2월 14일. 오늘 실수를 했다. 순이와 선을 넘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는다.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다. 1995년 3월 20일. 순이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희 어머니 이름만은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1995년 4월 5일 순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순이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지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 1995년 7월 15일 순이와 해운대에 갔다. 배가 많이 불렀다. 딸이라고 한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짓기로 했다. 박지은. 수첩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페이지가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10장 정도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찢어간 거야?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메모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용품비 좀 보내주세요. 순이. 날짜는 2001년 3월. 5장. 어머니의 고백.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수첩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니?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것도 아이까지?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시작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가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1995년이었어. 내 아버지하고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 11월로 날짜를 잡아놨었어. 근데 그해 여름 내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라고만 했지. 나는 이상했어. 시장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시장에 몰래 찾아갔어. 그리고 봤어. 내 아버지가 임신한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를 추궁했어. 아버지는 모든 걸 말했어. 순이라는 여자와의 관계, 임신 사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다는 것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순이는
한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제발 결혼해줘. 내가 평생 잘할게. 순이와는 완전히 끝낼 테니까. 그래서 결혼했어. 그해 11월에. 근데 엄마 아버지가 순이 씨한테 계속 돈을 보냈잖아.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뭐? 결혼할 때 조건을 걸었거든. 순이 씨와는 완전히 연을 끈대 아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만은 지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준아. 뱃속의 아이가 무슨 죄야. 그래서 눈 감아줬어.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버지가 가끔 시장에서 순이 씨를 만나는 것도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응. 40년 동안. 6장. 박지은의 존재.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 지은이 잘 자랐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들었어. 엄마도 만나본 적 있어? 한 번. 언제? 지은이가 대학교 들어가던 해. 2013년이었나? 순이 씨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만나자고. 어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013년 3월 부산 광안리 해변. 죄송해요, 사모님. 박순이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부러 연락드린 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지은이가 부산교대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고요. 축하해요.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만수 씨가. 아니, 강 사장님이 지은이 학원비, 과외비 다 대주셨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순이는 울었습니다. 사모님한테 진짜 죄송해요. 제가 남의 남편을.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평생 모르게 할 거예요. 왜요? 지은이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게 지은이한테도 강 사장님한테도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럴 거야. 엄마 아버지 장례식 때 문 앞에 서 있던 여자 있었잖아. 혹시 그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이었을 거야. 순이 씨가 돌아가시면서 지은이한테 모든 걸 말했나 봐. 순이 씨가 돌아가셨어? 응. 작년 여름에. 폐암이었대. 이부 탐색. 7장. 찾아간 집. 저는 박지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태준아, 그냥 두자. 그 아이도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엄마 아버지가 30년 동안 책임지신 아이야. 적어도 한 번은 만나봐야지. 민재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형, 나도 궁금해. 우리 누나인 거잖아. 부산 연산동 낡은 빌라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교사처럼 단정한 인상의 여자. 박지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동생 민재고요. 저희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만수 씨 아드님들이시죠? 어떻게. 들어오세요. 8장. 지은의 이야기. 그녀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좁은 공간.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학생들의 숙제 노트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제가 누군지. 며칠 전에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아, 그러시구나. 장례식 때 찾아뵈려다가 못 갔어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편지 한 통을 남기셨거든요. 편지요? 네. 지은아, 미안하다. 사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강만수라는 분이다. 하지만 그분한테는 가족이 있다. 절대 찾아가지 말아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당한 기분? 아니면 모르겠어요. 복잡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다른 가족이 있었고 저는 그저 숨겨야 하는 아이였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강만수 씨는 30년 동안 저한테 돈을 보내셨다고요? 감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요? 그분은 제 학원비를 대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셨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릴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요? 숨겨진 딸이 본처와 적자들 앞에서 울 자격이 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책임은 지셨지만 정작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은 씨,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를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생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어른들이 만든 문제니까. 구장, 유원장, 그나저나 왜 찾아오신 거예요? 민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이요? 네.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은 거예요. 그 안에 지은 씨 이름이 있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 저는 강만수 씨의 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쫓겨나듯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 화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30년 동안 숨겨진 채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버지가 왜 유언장에 저 사람 이름을 넣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지은 씨를 숨기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고 우리 형제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유언장에는 그녀의 이름을 넣으셨을까요? 3부 비밀 10장 찢어진 페이지.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입니다. 누가 찢어갔을까?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본인? 저는 찢어진 페이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995년 7월 15일. 그리고 찢어진 부분은 그 이후 아마도 1995년 8월부터 199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30년을 일하신 분입니다. 태준이 아니냐? 얼마만이냐?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사장님, 1995년 말쯤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아, 그건 묻지 마라. 내 아버지가 평생 숨기신 일이야. 사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김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1995년 말, 정확히는 11월 말이었어. 내 아버지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지. 네. 그때 박순희 씨가 찾아왔어. 시장으로. 순희 씨가요? 응.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 박지은이라는 아기. 그래서요? 순희 씨가 내 아버지한테 청혼을 했어. 네. 만수 씨, 나랑 결혼해줘요. 지은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영애 씨와의 결혼은 취소해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지. 미안하다. 나는 영희와 결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은이에 대한 책임은 평생 지겠다고. 그래서요? 순희 씨가 무릎을 꿇었어.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발요 만수 씨, 지은이한테 아버지를 줘요. 내가 평생 당신 밑에서 살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김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 광경을 봤어. 너무 안쓰러워서. 그날 이후로 순희 씨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순희 씨를 일으켜 세우고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요? 순희 씨, 내가 평생 책임질게요. 지은이를 잘 키워주세요. 나는 아버지 역할은 못하지만 돈은 절대 끊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일주일 후 내 어머니와 결혼했지. 11장 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나 김 사장님한테 다녀왔어. 뭐라고 하시던? 아버지 결혼식 전에 순희 씨가 청혼했었다며?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응.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하니? 다 지난 일인데. 엄마, 그때 기분이 어땠어? 남편 뺏길 뻔했잖아.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태준아, 나도 사람이야. 당연히 화났지.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 뭐가요? 순희 씨 입장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였어. 남편은 도망가고 갓난아기 안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만수가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 무릎 꿇은 순희 씨를 보고 나도 울었어. 엄마가요? 응.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갔어. 순희 씨한테. 1995년 12월 부산 영도 낡은 단칸방. 누구세요? 문을 연 순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만수의 약혼녀 이영이라고 해요. 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방 안은 너무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갓난아기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 제가 온 이유는요.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에요. 네. 지은이 키우는데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를 포기해 주세요. 순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지은이한테 아버지를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만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만수는 저를 선택했어요. 대신 약속할게요. 만수가 지은이에게 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절대 돈을 끊지 않게 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요? 어머니는 잠든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엄마. 그래서 40년 동안 아버지가 순희 씨한테 돈 보내는 걸 눈 감아 주신 거야? 응. 심지어 직접 약속까지 하고. 그래. 저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혼외 자식을 묵인하고 심지어 경제적 지원까지 보장하다니. 엄마,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왜? 하지만 나도 엄마거든. 지은이 생각하면 안쓰러웠어. 12장. 민재의 발견. 형? 민재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왜? 형, 아버지 회사 장부 봤어? 무슨 장부? 사업 장부. 회계 기록. 민재는 회계사답게 아버지의 사업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이상한 지출 내역이 있어. 뭐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월 25일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 얼마?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계속 늘어나서 최근엔 500만 원씩. 그게 순희 씨한테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순희 씨한테 가는 돈은 따로 있어. 이건 다른 계좌야. 다른 계좌? 민재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수취인 윤미라. 윤미라?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3장. 세 번째 여자. 형, 설마 아버지한테 또 다른 여자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아버지는 윤미라라는 사람에게 큰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 사람 연락처 찾을 수 있어? 해볼게. 이틀 후, 민재가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미라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만수 씨 아들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만수 씨 아드님이요? 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4장. 카페에서의 만남. 부산 센텀시티의 한 카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자. 윤미라입니다. 강태준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만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뉴스에서. 알고 계셨군요. 네.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었어요. 또 한 명의 장례식에 오지 못한 여자. 윤미라 씨 실례지만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채권자였어요. 채권자요? 1995년이었어요. 저는 당시 25살이었고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저도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죠. 은행 대출도 막히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수 씨를 만났어요. 어떻게요? 시장에서. 저도 그때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수 씨가 제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얼마를요? 3천만 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995년에 3천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냥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정했어요. 연 5%로. 그래서 갚으셨어요? 네. 10년에 걸쳐서 다 갚았어요. 2005년에. 그런데 왜 2023년까지 돈을 받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빚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요? 만수 씨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보내주셨어요. 미라 씨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는 메모와 함께.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이미 빚은 다 갚았고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미라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미라 씨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에 매장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윤미라 씨, 혹시 아버지를 사랑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수 씨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만수 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로.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만수 씨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전할 수 없네요. 이게 뭔데요? 지난 30년간 받은 돈 다 모아뒀어요. 이자까지 쳐서요.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걸 왜 저한테? 만수 씨 가족들이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부 진실. 15장. 아버지의 진짜 비밀. 집에 돌아와 저는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순이 30년간 매달 80만 원. 윤미라 매년 크리스마스 500만 원. 아버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신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이거 봐. 아버지 장부에 더 있어. 또? 응. 이름은 없고 그냥 시장 사람들이라고만 적혀 있어. 민재가 보여준 장부에는 놀라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가게, 화재 복구 지원금 500만 원. 이씨 아들 대학 등록금 지원 300만 원. 박씨 수술비 지원 800만 원. 수십 건에 달하는 지원 내역. 형, 아버지, 돈이 많으셨나 봐. 아니야. 우리 형제 대학 보낼 때도 대출 받으셨잖아.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시장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다며요? 그럼 만수 형님은 시장의 영웅이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으셨나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 오히려 빠듯했지. 그럼 어떡해? 너희 아버지는 자기가 먹을 걸 줄이셨어. 옷도 10년 넘게 같은 거 입으시고 점심도 거르시고. 내가 형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물으면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뭐라고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야. 가족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먹을 쌀도 없어.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누군가는 하루를 더 살 수 있어. 16장. 유언장의 비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나 강만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내 재산의 50%는 아내 이영희에게. 2. 내 재산의 20%는 장남 강태준에게. 3. 내 재산의 20%는 차남 강민재에게. 4. 내 재산의 10%는 박지은에게. 단 박지은에게는 다음의 편지를 함께 전달할 것. 편지. 유언장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라고 적힌 봉투.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평생 아빠라고 불리지 못해서,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운동회 때, 졸업식 때 옆에 없어서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너를 낳고도 너를 인정하지 못했어. 내 엄마 순희 씨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버지는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그래서 돈이라도 보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지은아, 이제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다고 들었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 형들, 태준이와 민재를 만나줬으면 해. 그 아이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아이들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 강만수.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지은 씨를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민재야. 응? 우리 다시 가보자. 지은 씨한테. 17장. 두 번째 방문. 또 오셨어요? 박지은은 문을 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이거 읽어봐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당신한테.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강만수 씨가.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만 내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당연히 화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셨겠네요. 저를 사랑하면서도 곁에 둘 수 없어서.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내 형들을 만나줬으면 해라. 그녀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동생들, 저 받아주실 거예요? 민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누나인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우리 가족해요. 오부화해. 18장. 어머니와 지은. 가장 어려운 건 어머니와 지은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은 씨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싫다. 엄마. 태준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 4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은 씨는 죄가 없다는 거.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의 침묵. 먼저 입을 연 건 지은이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입니다. 평생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네, 사모님이 왜?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 건 나였어. 내 엄마 순희 씨한테 만수를 포기하라고 한 것도 나였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지은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평생 못 만나게 한 게 내 잘못이지. 전 이해해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받아들일 수 없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라도 우리 가족하자. 19장 산소 참배.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민재, 그리고 지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머니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저와 민재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차례. 지은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처음 부르는 호칭.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저 박지은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컸어요. 선생님 됐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도 갔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20장 새로운 가족. 그날 이후 지은은 매주 일요일 우리 집에 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은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우리 반 아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은은 어느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도 지은을 우리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민재는 지은에게 조카가 생겼다며 좋아합니다. 누나, 나중에 결혼하면 조카 낳아줘야 해. 야, 무슨 소리야.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민재를 때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육부반전. 21장. 또 다른 편지.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오던 어느 날, 집에 소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박순희. 이게 뭐지? 순희 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소포를 열어보니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강태준, 강민재에게. 저는 박순희의 친구 최은경입니다. 순희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만수 씨가 돌아가시면 이 상자를 만수 씨 아들들에게 전해달라고. 상자 안에는 순희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도 함께 넣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강만수에게, 그리고 만수의 가족들에게. 만수 씨,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태준이와 민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첫 번째, 만수 씨에게. 만수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는 만수 씨를 속였습니다. 1995년 제가 임신했을 때 저는 만수 씨한테 말했죠.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지은이는 만수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지은이의 친아버지는 제 전 남편 박철수입니다. 저는 만수 씨를 만나기 한 달 전에 이미 임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만수 씨를 만났고 만수 씨의 친절함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라고. 왜 그랬느냐고요?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수 씨를 이용했습니다. 30년 동안. 만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워주신 겁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두 번째, 이영애 사모님에게. 사모님, 제가 사모님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혼외 정사를 참고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 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태준이와 민재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외도를 하신 적이 없어. 다만 저라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30년을 헌신하신 거야.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은에게.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꼭 알려주고 싶었어. 너의 친아버지는 강만수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박철수야. 하지만 알아줘. 강만수 씨는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강만수 씨를 원망하지 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 마지막으로 이 편지와 함께 저는 통장 하나를 남깁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수 씨한테 받은 돈 다 모아뒀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총 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만수 씨 가족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순희. 22장. 충격.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이게 진짜야? 민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아버지 딸이 아니었어? 그럼 아버지는 30년 동안 남의 아이를.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지은 씨한테 말해야지. 진짜? 이걸 말해? 말해야 해. 진실인데. 하지만 지은 씨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그래도 알 권리가 있어. 23장. 진실을 마주하다. 일요일 지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동생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누나, 잠깐 앉아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박순희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이게 뭔데요?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지은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5분. 점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딸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24장. 어머니의 결정. 그날 밤 어머니가 지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지은은 침대에 앉아 박순희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어머니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 딸이 아니었어요. 알아. 그럼 저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지은아, 들어봐.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건 아니야. 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 아니, 만수 씨는 30년 동안 너를 선택하셨어. 매달,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게 진짜 아버지야. 그리고 나도 너를 선택했어. 4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지은은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까? 저를 버리지 않아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내 딸을 버려. 에필로그 1년 후. 아버지 이주기. 우리는 다시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민재, 지은. 그리고 지은의 약혼자 준호까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해요. 준호라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요, 아버지. 제가 비록 아버지의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요. 산을 내려오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그러게. 남의 아이인 줄도 모르고 30년을 키워주셨잖아. 아니야. 응? 아셨을 거야. 뭘?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야. 지은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그럼 왜? 그래도 키우신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수첩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페이지를 찢어낸 건 아버지였구나. 아마도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았다. 지은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지은이를 키울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입니다. 피로 이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아버지로. 후일담. 지은은 이듬해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니는 우리 딸 예쁘죠? 라며 자랑하셨고 저와 민재는 신부 측 가족으로 앉았습니다. 윤미라 씨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매주 지은의 집에 반찬을 갖다 주시며 우리 딸 잘 먹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함께 산소에 갑니다. 가족으로서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